시작하겠습니다. 문법 특강 3차시 수업입니다. 이 3차시 수업은 패드로 영상으로만 제공될 것 같습니다. 백마에서 영상을 찍었는데 영상 상태가 문제가 있어서 3차시 수업은 패드로 화면만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얼굴이 안 보여서 너무 안타까워하지 말고 선생님 얼굴 보고 싶으면 1, 2차시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재 18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교재 18쪽. 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서 중요한 걸 복습하면서 들어갈 거야. 자, 먼저 내가 위에다가 암기라고 써주는 건 외워야 되고 혼동이라고 써주는 거는 주의하라 그랬는데, 자, 지난 시간까지 해서 문법 3대 컴퓨즈를 다 완성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법 3대 컴퓨즈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1차시 때 배웠던 거 품사랑 문장 성분을 구분하는 거죠. 품사랑 문장 성분. 자, 대답해. 품사라고 물어보면 끝이 뭐로 끝나게 대답하는 거야? 사. 그렇지, 사. 문장 성분 끝이 뭐로 끝나게 대답하는 거야? 이거 잘 구분하라 그랬죠? 역대 수능 오답률 1위. 이건 안 써도 돼요. 이미 썼으니까. 내가 쓰라 그럴 때만 쓰면 돼. 역대 수능 오답률 1위. 자, 해보자. 즐거운 여행이라는 말이 있어. 즐거운 여행. 자, 대답해. 즐겁다의 품사는? 품사, 형용사. 근데 여행을 꾸며주고 있으니까 문장 성분은 관형어.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역대 수능에 나왔던 거 숨은 그림 찾기. 자, 대답해. 숨다의 품사는 동사. 근데 그림 꾸며주니까 문장 성분 관형어. 들어오세요. 빨리 앞에 앉아. 빨리 앞에 앉아. 제가 책을 가방에 잘못 들었어요. 교재 18쪽입니다. 교재 18쪽입니다. 교재 18쪽. 자, 이걸로 봐. 교재 18쪽입니다. 지금 영상 녹화 중이야. 그러니까 좀 주의해서 감안해서 들어. 자, 교재 18쪽입니다. 자, 혜빈이가 안 보여가지고 승우야 한 칸만 뒤로 가서 앉자. 저 혜빈이 얼굴이 안 보여서 교재 18쪽입니다. 한 칸 더 뒤로 가서 앉아. 너무 붙어 앉았어. 자, 교재 18쪽입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복습하고 있어. 자,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복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법 3대 컴퓨즈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품사랑 문장 성분을 구분하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난 시간에 배웠죠? 문법 3대 컴퓨즈 중에 두 번째 컴퓨즈는 바로 이거야. 어간과 어근을 구분하는 거야. 어간과 어근. 자, 다시 한번 얘들아 봐봐. 문법을 공부할 때 중요한 거 뭐냐면 문법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실제 문제 풀 때 어떻게 풀었을 것인가, 적용이 되게 중요해. 그러면 품사가 뭔지 문장 성분이 뭔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문제에서 그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어간이 뭔지 어근이 뭔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문제에 어떻게 나오는지 되게 중요하죠.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복습해보자. 자, 어간은 변수야. 변해. 어근은 상수야. 변하지 않아. 이때 어근은 뭐라 그랬어? 실질 형태소라고 얘기했죠. 실질 형태소. 그럼 해보자. 자, 먹다가 있어. 먹다. 혜빈이부터 해봐. 혜빈아, 먹다. 어디까지가 어간이야? 먹. 어디까지가 어근이야? 먹. 그렇지. 이때 먹은 기본형의 어간은 어근이면서 어간이야. 근데 여기다가 전미사 히를 붙이면 승우가 해봐. 어디까지가 어간이야? 먹히. 그러니까 어간은 접사에 의해서 확장돼. 근데 여전히 승우가 해봐. 어디까지만 어근이야? 먹만 어근이죠. 이해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어근은 실질 형태소로 변하지 않지만 어근 앞뒤에 접사가 붙으면 어간은 확장돼. 알지? 그 다음에 문법 3대 컴퓨즈 중에서 세 번째 컴퓨즈.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문법 3대 컴퓨즈 중에 세 번째 컴퓨즈가 뭐냐면 파생전미사랑 그 다음에 전성어미를 구분하는 거야. 파생전미사랑 전성어미. 자, 대답해. 파생전미사는 품사를 바꾸고요. 전성어미는 품사를 전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를 들어준 거, 나는 잠이라는 문장이 있어. 나는 잠을 잠. 이때 A와 B는 품사가 서로 다릅니다. A는 명사고 B는 동사야. 즉 여기 붙어있는 이 미음은 명사 파생 전미사가 붙어서 자다가 완전히 명사로 바뀌었다면 여기 들어있는 미음은 명사형 전성어미가 붙어서 여전히 품사는 동사가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지? 구분하는 방법은 뭐라 그랬어? 전성어미는 여전히 품사가 동사기 때문에 전성어미는 다를 붙여서 말이 되고 호응하는 주어가 있으면 전성어미라 그랬어. 예를 들면 나는 꿈. 이때 여기다가 다를 붙여봐. 나는 꿈을 꾸다. 어때? 다를 붙여도 말이 되죠. 근데 여기다가 다를 붙여봐. 나는 꾸다.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전성어미는 여전히 동사기 때문에 승우야 벌써 조는 거니? 너 지금 추운데 따뜻한 데 들어오니까 지금 졸고 있는 거지? 승우야 어제 화이트데이였는데 나 발렌타인데이 때 너한테 초콜릿 줬잖아. 그럼 너는 화이트데이 때 자. 준비한 거 얼른 꺼내. 자, 책도 안 갖고 이 나쁜 놈아. 자 여기 봐봐. 그 다음에 얘는 여전히 동사기 때문에 서술어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호응하는 주어가 있어. 이렇게 다로 바꿔서 말이 되고 호응하는 주어가 있으면 우린 얘를 뭐라 그래? 전성어미를 가지고 있는 여전히 동사가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지? 자, 우리 그동안 문법 하면서 오늘이 문법 특강 마지막 시간이야. 마지막 시간. 자, 그러면 선생님이 문법 특강 때 했던 거는 단어와 문장론인데 일단 의문론은 2학년은 1학년 때 배웠고 1학년은 내신 시험범위이기 때문에 곧 정규 수업 시간에 배웠지 의문론. 그렇기 때문에 의문론을 제외한 나머지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우리 다다음 주에 모의고사 있잖아. 3월 24일 날. 모의고사에는 항상 문법이 전범위가 나오기 때문에 1년 내내 모의고사 볼 때마다 문법 헷갈리지 말고 이번 영상을 잘 보고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기 때문에 모를 때는 여러 번 반복해서 봐도 돼. 알겠지? 우리 수강생들한테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 문법을 공부할 때는 이론을 배운 다음에 이게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를 알아야 하며 문법 3대 컴퓨즈 이거 내가 찍어준 거 나오면 항상 헷갈리는 거니까 요것만큼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럼 오늘은 18쪽 문장 성분을 배워볼 거야. 문장 성분. 자, 문법은 내가 필기하라 그럴 때 필기하라는 거 알고 있지? 한유리 해봐. 한유라, 문장 성분이라 그러면 끝이 뭐로 끝나게 대답해야 돼? 옆에 써. 오늘은 끝이 어로 끝나는 걸 배워볼 거야. 오늘은 끝이 어로 끝나는 거. 그 다음에 이거 지난 시간에 했는데 우리 조사하면서 배웠죠? 얘들아 봐봐. 나는 사과를 좋아해 라는 문장이 있어. 이때 대답해. 얘가 목적어가 된 건 여기 늘이 붙어서가 아니라 좋아하다라는 서술어를 쓰면 얘는 두 자리 서술어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 문장에는 주어와 목적어가 있어야 돼. 그래서 얘가 여기 늘이 있건 아니면은 나는 사과 좋아해 늘이 없어도 나는 사과만 좋아해 을를 이외에 다른 조사가 붙어도 얘는 여전히 뭐야? 목적어야. 그래서 임경미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문장 성분은 조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혜빈 대답해. 누가 결정한다고? 서술어. 그래서 우리 임경미 제자들은 앞으로 문장 성분 찾으라 그러면 서술어 먼저 찾고 다른 거 찾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왜냐하면 모든 건 서술어가 결정하니까. 이해됐죠? 오케이. 그래서 문장 성분 찾으라 그럴 때 여기 봐봐. 나는 사과를 좋아해. 이래놓고 목적어 찾는 문제는 안 나와. 나는 사과만 좋아해. 즉 을을이 안 붙은 목적어 찾는 문제가 나오죠. 그럼 목적어는 을을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서술어가 결정한다는 거. 이해됐지? 그러므로 문장 성분은 옆에 써. 어라고 쓰고 옆에 써. 문장 성분은 필기하면 안 되고 승우야. 연습장에 필기해놔. 책은 그냥 보고. 자, 그래서 문장 성분 찾는 문제는 서술어가 결정한다. 서술어가 결정한다. 연습장에 써놔. 책 보면서. 문장 성분은 서술어가 결정하는 거야. 알겠지? 갖고 와. 서술어가 결정하는 거야. 알겠지?
이해됐어, 한유라? 자, 그 다음에 문장 성분의 종류 보겠습니다. 문장 성분의 종류. 자, 문장 성분에는 절대 생략할 수 없는 중요한 성분 4개가 있어. 대답해. 절대 생략할 수 없는 중요한 성분 4개. 뭐가 있니? 같이 쓰면서 해볼까?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이 4개는 절대 생략할 수 없는 문장 성분 4개가 되죠.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이해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부속 성분이라는 건 뭐냐면 주성분에 부속돼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쌤 봐봐. 선생님 오늘 이어링을 하고 왔잖아. 자, 내가 이어링을 안 했다면 어떨까? 예쁘죠? 예쁘죠? 하니까 어때? 더 예뻐. 그럼 이어링은 뭐니?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인경미를 더 부각시켜주는 거. 그게 부속 성분이야.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문장을 좀 더 풍요롭게 해주죠. 그 부속 성분에는 2개가 있지? 써봐. 뭐가 있어? 관용어와 부사어가 있어. 일명 꾸며주는 말이죠. 이어링이나 목걸이 같은 거. 이어링이나 목걸이가 먼저 쳐줄게. necklace, bracelet 이런 것들 모두 부속 성분이야. 이해됐죠? 그 다음에 독립 성분은 있다 하겠지만 이렇게 컴마가 찍혀 있어서 구분하기는 되게 좋고 시험엔 안 나와. 이해됐지? 오케이. 자, 그러면 천천히 해보자. 다음 페이지 19쪽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9쪽. 자, 쌤 봐봐. 승우야, 어때? 문법 특강 들으니까 문법이 조금 정리가 돼요? 한유리는 어때? 괜찮아, 한유라. 이해 못해도 선생님이 여름에 문법 특강 또 하거든? 근데 사실 문법은 한 번 들으면 50%밖에 안 돼. 2번 들으면 거의 이해가 되고 3번 듣잖아? 이제 문법은 perfect. 나 발음 좋지? perfect. 알겠지? 너 요새 맨날 챗 GPT랑 영어 회화 연습하잖아. 알겠지? 걔 겁나 똑똑해. 걔 챗비서야, 최비서, 제비서. 알겠지? 얘가 시키는 거 다 해줘. 다만 남친 소개, 남친 만나는 방법 가르쳐달라 그랬더니 정신 차리라고 얘기해 주더라고. 알겠지? 나쁜 놈. 자, 남편 몰래 남친 만나는 법. 이런 거 뭐 검색해봤다? 그랬더니 제비서가 정신 차리라 그래가지고 정신 차렸어. 자, 같이 보겠습니다. 자, 혜빈아, 너네 학교에 잘생긴 남자 있어? 없어? 아마 너네 학교 남자애들도 예쁜 여자 없다고 생각할 거야. 승우야, 너네 학교에 예쁜 여자 있어? 있어? 없을 텐데. 한유라, 너네 학교에 잘생긴 남자 있니? 없는데. 그치, 없지? 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대학 가면 그 학교에 각각 퀸카가 있어. 퀸카. 물론 그들이 여러분한테 관심이 없죠. 알겠지? 어쨌든 얘들아 봐봐. 대학 가서 퀸카를 만나려면 일단 고등학교 때 공부에 매진해야지. 자, 그러면 공부에 매진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바로 문법입니다. 알겠지? 자, 먼저 문장 성분, 주어, 서술어. 자, 대답해. 임경민 선생님이 문장 성분 찾으라 그럴 때 뭐부터 찾으라 그랬어? 문장 성분 찾으라 그럴 때 뭐부터 찾으라 그랬어? 서술어. 자, 다시 대답해. 우리는 보통 문장 성분 찾으라 그러면 혜빈아 보통 뭐부터 찾아? 주어부터 찾잖아. 근데 그러면 안 돼. 왜냐하면 우리나라 문법에서 주어는 자주 생략돼. 그 주어부터 찾으면 오류 가능성이 되게 높아. 이해됐지? 자, 서술어 밑에 써놔. 먼저 찾기. 서술어 먼저 찾기. 앞으로 우리 임경미 제자들은 문장 성분 찾으라 그러면 서술어 먼저 찾는 거야. 이해됐어? 문장 성분 찾으라 그러면 서술어 먼저 찾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거는 지난 시간에 했었지만, 자, 우리나라에는 서술어 자릿수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영어에 5형식이 있다면 우리나라 말에는 서술어 자릿수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문장 안에 어떤 문장 성분을 넣을 것인가는 대답해 승우야. 누가 결정한다고? 서술어가 결정해. 그래서 한자리 서술어란 뭐냐? 학생이다, 예쁘다 같은 서술어를 쓰는 순간 이 문장에는 주어만 있으면 돼. 이렇게 주어만 있어도 문장이 완성되는 걸 한유리 읽어봐. 무슨 서술어라 그래? 한자리 서술어. 그 다음 들었다라는 서술어는 자, 주어 이외의 목적어를, 되었다라는 서술어는 주어 이외의 보어를, 들어갔다라는 서술어는 주어 이외의 부사어를 꼭 필요로 해. 그럼 이런 서술어들은 어때 얘들아? 주어 이외에 다른 문장 성분을 필요로 하죠? 승우 대답해. 이런 서술어를 무슨 서술어라 그래?
두 자리 서술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 얘들아 봐. 그는 회사에 들어갔다. 이 서술어는 주어 이외에 부사를 꼭 써야 되거든. 근데 대답해, 혜빈아. 원래 부사어는 주성분이야, 부속성분이야? 부사어는 부속성분이니까 원래는 생략이 가능하거든. 근데 어떤 부사어는 어떤 서술어 때문에 절대 생략할 수 없는 부사어도 있어. 그러니까 들어갔다라는 서술어를 쓰면 문장에 부사어를 꼭 써야 되거든. 요런 부사어를 밑에 써놔. 회사어, 이런 부사어를 무슨 부사어라 그래? 필수 부사어라 그래서 얘네는 생략할 수 없어. 필수 부사어라 그래서 얘네는 절대 생략할 수 없어. 절대 생략할 수 없어. 이해됐어? 자, 대답해 한유라. 원래 부사어는 주성분이야,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원래는 생략할 수 있거든. 승우 대답해. 그러나 부사어 중에는 뭐 할 수 없는 부사어도 있어. 그렇지. 그걸 우리는 혜빈아 무슨 부사어라 그래? 필수 부사어라고 하는 거야. 이해됐지?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 봐봐. 자, 이 주었다라는 서술어를 쓰는 순간 주어, 목적어, 부사어. 그래서 이 주었다는 문장 성분 3개를 꼭 필요로 해. 읽어봐, 한유라. 이걸 무슨 서술어? 세 자리 서술어라고 하는 거야. 자, 다시 대답해. 우리 임경미 제자들은 이제부터 문장 성분 찾으라 그럼 뭐부터 찾으라고? 서술어부터 찾는 거고, 문장 성분은 누가 결정해? 서술어. 그러므로 문장 성분 찾을 때 조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니까 조사 보고 문장 성분 판단하면 안 돼. 이해할 수 있겠지? 서술어 찾고 문장 성분 찾는 거야. 그 다음에 원래 부사어는 부속 성분이지만 부사어 중에 뭐가 있어? 필수 부사어라는 게 있다. 이해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서술어 찾은 다음에 뭘 찾아야 돼? 주어를 찾아야 되는데, 자, 밑에 써놔. 주어 밑에 써놔. 주어는 밑에서 생략에 주의해야 돼. 주어는 생략에 주의해야 돼. 우리나라 문장에서 주어는 자주 생략돼. 그래서 항상 생략에 주의하면 돼. 그래서 문장 성분 찾을 때 주어부터 찾으면 오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야. 이해됐어? 예, 서술어 찾고 생략된 주어를 찾아주면 됩니다. 이해됐지? 이해됐죠? 오늘은 애들이 많이 출석하지 않아서 더 집중도가 높게 수업할 수 있는 거야. 다만 자, 1차시 영상 봤니, 승우야? 한유라, 너 봤니? 이것들 1차시 봐야지. 다만 3차시 영상은 선생님 얼굴이 안 나와서 원래 100마에서 찍어야 되는데 어제 영상이 잘못되는 바람에 지금 후곡에서 패드로만 찍고 있기 때문에 영상 보는 애들이 너무 아쉬워할 것 같아서 잠깐 내 얼굴 보여줄까? 자, 깜짝 놀랐을 거야. 자, 그 다음 페이지 20쪽 보겠습니다. 20쪽.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까지만 특강이 있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특강이 없어서 한율이랑 그 다음에 너네 다 선생님 이제 이번 주까지밖에 못 봐. 너무 아쉽지?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임경미 대형 브로마이드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승우야, 방에 붙이고 우러르도록 해. 알겠지? 너의 여신으로 우러르도록 해. 알겠죠? 그 다음에 한율 너도 붙여놓고 임경미 선생님처럼 되려고 노력하도록 해. 용서해줄게.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목적어 보호 보겠습니다. 목적어 보호. 목적어 너무 쉽죠? 알겠지? 먼저 읽어보자. 자, 나는 과일을 좋아해. 칠판 봐. 혜빈아, 좋아하다라는 서술어를 쓰는 순간 이 문장에는 주어 이외에 목적어를 꼭 써야 돼. 좋아하다는 건 두 자리 서술어거든. 그럼 얘가 목적어가 된 건 조사 을 때문이 혜빈아? 아니야. 그래서 얘는 을을이 없어도 목적어고 얘는 보조사가 붙어도 여전히 목적어야. 이해됐어? 그럼 시험에는 목적격 조사가 붙은 얘의 문장 성분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목적격 조사가 붙지 않은 얘가 목적어라는 걸 물어볼 거야. 이해됐지? 그러므로 목적어는 을과 상관없이 목적어가 될 수 있어. 이해됐지? 오케이. 그 다음에 보란 뭐냐 써. 되다 아니다. 되다 아니다. 우리나라는 얘들아 되다 아니다 앞에 오면 문장 성분이 보어가 되죠. 그래서 여기 칠판 같이 봐. 영어에서는 I am 경미 그래서 비동사 뒤에 오는 문장 성분을 보어라고 하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나는 경미가 아니다 또는 나는 경미가 되다처럼 우리나라 말은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문장 성분이 모두 보어야. 내가 처음에 얘기했죠? 문법은 우리나라 국어 문법은 영문법이랑 다른 거 문제로 많이 나와. 애들이 많이 헷갈리거든. 영어에서 말하는 보어랑 국문법의 보어가 달라. 이해할 수 있겠지? 근데 여기 칠판 같이 봐. 되다 아니다 앞에는 항상 보어가 와야 되는데 물이 얼음으로 되다처럼 때로는 되다 앞에 보어 대신에 필수 부사어가 오는 경우도 있어. 이해됐어? 그래서 왼쪽에 필기해놔. 왼쪽에 필기해놔. 그래서 보어는 필수 부사어로 대체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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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됐죠? 필수 부사어로 대체되기도 하죠. 이해됐니? 자, 대답해. 자, 여기까지 써머리 할게. 문장 성분 찾으라 그러면 뭐부터 찾으라고? 서술어. 그 다음에 원래 되다 아니다 앞에 오면 보어지만 때로는 보어 자리에 뭐가 오기도 한다고? 필수 부사어. 이해됐지? 오케이. 자, 그 다음 관용어 부사어 보겠습니다. 관용어 부사어. 먼저 칠판 봐. 얘는 필기하지 말고. 돌아가면서 해보자. 책은 책인데 새 책이야. 한유리 해봐. 새 품사는 관용사. 괜찮아. 근데 책을 꾸며줘. 문장 성분은 체언 꾸며주니까 관용어. 승우 해봐. 책은 책인데 예쁜 책이야. 승우야, 예쁜의 품사는 형용사. 근데 책 꾸며주니까 문장 성분 관용어. 혜빈 해봐. 책은 책인데 내가 읽은 책이야. 읽은의 품사는 읽다. 동사. 그러니까 끝이 다로 끝나는 건 동사나 형용사야. 근데 책을 꾸며주니까 문장 성분 체언 꾸며주면 관용어. 책은 책인데 경미책이야. 자, 한유리 해봐. 경미, 고유 명사죠? 말해버렸다. 품사는 명사지. 근데 자, 체언 꾸며주니까 문장 성분 관용어. 그렇지, 관용어. 그럼 어때? 관형사 관용어, 형용사 관용어, 동사 관용어, 명사 관용어. 모든 품사는 문장에서 체언을 꾸며주면 관용어가 될 수 있어. 그럼 관용어는 뭐냐? 왼쪽에 나와 있죠? 체언만 꾸며주는 게 관용어야. 체언만. 이해됐지? 그리고 모든 품사는 체언을 꾸며주면 문장에서 관용어가 될 수 있어. 먼저 밑에 여러분이 한번 채워봐. 1분 시간 줄게. 채워봐. 이걸로 하고 여기다 쓰면은 안 들어오니까 다른 애 책이랑 이걸로 해. 답이 있어가지고. 자, 나랑 같이 해보자. 나랑 같이 해보자. 자, 먼저 언니가 예책을 꺼냈다 그랬어. 언니가 예책을 꺼냈다. 혜빈이 해봐. 혜빈아, 예세 품사는? 얘는 아니야, 괜찮아, 틀려도 돼. 쌤 봐봐. 얘들아, 우리가 공부하는 건 학교에서 시험을 잘 보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학원에선 틀려도 돼. 못하는 거 부끄러운 게 아니야. 만약 여러분이 잘하면 뭐하러 본다뇨? 혼자 공부하면 되지. 못해서 온 거야, 여기는. 쌤 봐봐. 틀리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 그 선생님이 대학원 다니거든. 이번 학기에 복학했어. 이번이 이제 마지막 학기여가지고 되게 바쁜데, 그 처음엔 나는 애들은 왜 맨날 교실에 뒤에 앉을까? 맨날 뭐 앞에 앉아야 집중이 잘 되잖아. 근데 나 대학원에서 맨 뒤에 앉아. 그래서 맨 뒤에 앉아. 그리고 교수님이랑 눈 마주치고 막 이러고 있어. 근데 우리 교수님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막 온 교수님이거든.
수업의 반이 영어야. 그래서 나 못 알아듣고 이러고 있어. 이러고 있잖아. 근데 교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뭘 물어보면 미국에서 강의하면 미국 애들은 서로 막 이러고 막 자기 얘기를 막 하려고 그러고 막 토론하는데 한국 애들은 물어보면 이러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 얘들아 봐봐. 모르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그리고 얘들아 봐. 내가 뭘 모르는지 드러내줘야 또 내가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잖아. 틀려도 돼. 틀리면 어때? 알겠지? 모르니까 다니는 거지. 그리고 혜빈아 얘네들은 더 몰라. 알겠지? 혜빈 해봐. 혜빈아 예세 품사는 써봐. 관형사. 이거 어떻게 하냐면 자 구분해 볼게. 혜빈아 봐봐. 이렇게 사진 하면 의미가 있지. 이게 의미가 있지. 사과하면 의미가 있지. 그리고 이거 혼자 쓸 수 있거든. 옛은 의미가 있긴 한데 옛 그러면은 혼자 쓸 수 있긴 하지만 뭔가 완성이 안 돼. 뒤에 꼭 뭔가가 있어야 돼. 옛 뭐야? 옛 집, 뭐 옛 책, 뭐 이런 게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옛은 그러니까 사과는 자기 혼자도 온전히 쓸 수 있는데 옛은 반드시 뭔가 뒤에 뭔가 있어야 완성이 되거든. 그러니까 얘는 관형사야. 그다음에 옛 뒤에는 항상 명사가 오니까 얘는 확실히 관형사야. 그럼 얘는 관형사고 사진을 꾸며주니까 문장 성분은 뭐야? 관형어. 승우해봐. 노란 기본형이 있지. 노랗다. 다로 끝나는 건 둘 중에 하나야. 동사 아니면 형용사. 노란은 뭐니? 그렇지. 그러면 노란은 여기 봐봐.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선생님이 동사 형용사 나오면 일단 뭐로 바꾸라 그랬어 무조건? 기본형. 노란의 기본형이 뭐야? 노랏이니까 기본형으로 바꾼 다음에 어간을 확인해. 어간이 뭔지. 지금 여기 그 다음에 내가 뭐나 뭘 붙여보라 그랬어? 아나 어를 붙여보라고 했잖아. 근데 노란이 지금 어떻게 됐어? 노란이 되면서 어간에 있던 히읗이 탈락하고 니은이 붙었거든? 그럼 얘는 뭐니 있어? 형용사 어간에 관형사형 전성어미 니은이 붙어서 노란이 지금 우산을 꾸며줘 문장 성분이 관형어로 쓰이고 있는 거야. 문장 성분이 관형어. 이해됐어? 그럼 여기서 잠깐 복습 들어가자. 8쪽으로 가봐. 8쪽 6쪽이다. 6쪽으로 가봐. 6쪽으로 가보자. 6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대답해. 용언에 변하지 않는 걸 뭐라 그래? 간. 변하는 걸 뭐라 그래? 어미. 어미 중에 마지막에 오는 어미? 어말, 어미. 어말, 어미 중에 문장을 끝맞춰 주는 거. 종결, 어미. 그 다음에 이어주는 거. 연결, 어미. 다른 품사의 기능을 만들어주는 거. 전성, 어미. 자, 이거 지난 시간에 했었죠? 이때 여기 봐봐. 나는 네가 꿈을 가진 학생이 되기를 바란다 그랬어. 한유리 해봐. 되기. 기본형이 되다거든? 그치? 다로 끝나면 둘 중에 하나야. 동사 아니면 형용사. 한유리 해봐. 동사 형용사 구분법. 니은다 는다 붙여서 말이 되면 동사, 말이 안 되면 형용사야. 그럼 되다에 니은다 붙여봐. 된다. 말이 돼 안 돼? 되지? 그럼 얘는 품사가 뭐야? 동사. 그렇지. 그럼 얘들아 봐봐. 되기는 되다라는 동사의 어간에 기가 붙어 있는데 혜빈 너 지금 하품했지? 기를 붙였더니 뒤에 조사를 붙여서 마치 명사처럼 쓰이고 있어. 그럼 이때 기는 되다라는 동사가 문장에서 명사처럼 쓰이게 만들어준 어미. 우린 얘를 뭐라 그래? 명사형 전성어미라고 해. 명사형 전성어미. 그래서 얘가 붙잖아. 그러면은 기가 붙으면 되다가 명사처럼 쓰이는 건데 중요한 거. 그렇다고 되기가 명사니? 그건 아니고 동사인데 명사처럼 쓰이는 거야. 그 다음 승우해봐. 내가 본 책이다 그랬어. 본. 품사 뭐니? 본. 품사. 동사지. 기본형이 뭐야? 보다지 보다. 보다에 지금 니은이 붙어 있는데 동사의 어간에 니은을 붙였더니 얘가 관형어로 쓰이게 된 거야. 이때 니은을 우리는 뭐라 그랬어? 관형사형 전성어미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보다라는 동사가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붙어서 문장에서 관형어로 쓰일 수 있는 거죠. 이해됐어? 혜빈아, 예쁘게의 품사는?
형용사. 맞아. 예쁘다라는 형용사의 어간에 개를 붙였더니 얘가 피었다를 꾸미면서 마치 문장에서 부사어처럼 쓰일 수 있는 거야. 이때 개를 우리는 뭐라 그랬어? 부사형 전성어미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요거 되게 중요해. 활용될 거야. 이해됐지? 오케이. 자, 다시 돌아와서 21쪽으로 와보자. 다시 돌아와서 21쪽으로 와봐. 자, 그러면 찾는, 다시 한유리 붙여 해보자. 한유라, 찾는 21쪽이야. 기본형이 찾다지. 한유라, 품사는 동사, 어간이 어디까지야? 찾까지지? 그럼 얘는 어때? 자, 블랭크 써. 동사의 어간 찾에 뭐가 붙어 있어?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붙어서 우산을 꾸며주는 관형어로 쓰이고 있는 거야. 이해됐어? 그 다음에 승우 대표 승우야. 선생님은 품사가 뭐니? 명사지. 이 명사 뒤에 붙어있는 의는 관형격 조사야. 관형격. 그래서 명사 뒤에 관형격 조사가 붙어서 말씀을 꾸며주는 관형어로 쓰이고 있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혜빈아, 시골의 품사는 뭐니? 시골. 명사인데 명사를 꾸며줘서 문장 성분이 관형어로 쓸 수 있는 거야. 관형어로. 자, 어때? 얘들아 봐봐. 모든 품사는 체언을 꾸며주면 관형어가 될 수 있어. 이때 중요한 게 뭐야? 지금 이게 시험에 나왔을 때 찾는 애 품사를 물어봤는지 문장 성분을 물어봤는지 잘 보고 판단해야 돼. 한율 해봐. 한율아, 체언을 꾸며주는 문장 성분을 뭐라고 하지? 관형어. 문장 성분은 어로 대답하는 거야. 이때 모든 품사는 문장에서 체언을 꾸며주면 관형어가 될 수 있어. 혜빈, 하품 그만해. 하품 참느라 아주 그냥 입을 이러고 있어 그냥. 자, 그래도 기특하다. 얘들아 봐봐. 일요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싫잖아. 그치? 근데도 이렇게 참고 온 건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 우리 3월 24일 날 문법 다 맞아가지고 와. 내가 특강 들은 애들한테 문자 보낼 거야. 몇 개 맞았는지. 응. 다 맞아가지고 와. 의지가 있으니까 좋다, 승우야. 우리 승우 처음에 왔을 때 모의고사 몇 등급이었지? 5등급이었지. 지금은? 이상 왔다 갔다 많이 올랐어. 1학년, 지금 1학년에 김포예고 1학년에 한 명 처음 왔을 때 5등급이었어, 걔도. 근데 걔는 이제 김포예고니까 국어를 하는 거야. 왜냐면 김포예고 애들이 국어랑 영어를 잘하거든. 지금 1등급 나와 그냥 시험 보면. 그러니까 너는 그래도 걔만큼은 안 한 거지. 조금 더 해야 돼. 걔 죽어라 하더라고 보니까. 안정적인 1등급이 나와 지금. 얘들아 봐봐. 근데 우리 처음 똑같이 5등급으로 시작했는데 아직 2, 3등급에 머문 애도 있고 이미 1등급으로 간 애들이 있는데 그건 애들마다 차이는 있지만 결국 수능은 3년 후에 보는 거니까 고3 때 보는 거니까 아직 시간이 많이 있잖아? 가면 돼. 알겠지? 그리고 문법 이렇게까지 공부하면 당연히 1등급 나올 수밖에 없어. 내가 진짜 애들한테 약속하는 게 있어. 내 특강 3번 듣고 내가 나눠주는 문제 다 풀면 문법 그냥 다 맞아. 무조건. 문법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신에 개념을 잘 잡고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10번은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해줄게. 그 다음에 부사어는 뭐냐 써. 부사어는 용언을 꾸며주는 문장 성분인데 코스모스가 참 예쁘다. 이때 참은 부사면서 문장 성분이 부사어야. 부사면서 부사어. 그 다음에 한유리 해봐. 경미가 예쁘게 느낀다. 뿌잉뿌잉. 자, 그 어이없다는 표정은 뭐지? 뿌잉. 영상으로 본 애들 내 얼굴이 안 보여서 너무 서운하겠다. 자, 한유리 해봐. 한유라, 예쁘게 품사는? 그렇지. 형용사의 어간 예쁘에 개라는 부사형 전성어미를 붙였으니까 얘 뭐니? 형용사의 어간에 개라는 부사형 전성어미를 붙여서 흐느낀다를 꾸며주는 문장 성분 부사어가 되는 거죠. 알겠지? 그 다음 승우 해봐. 강아지가 마음껏 뛰놀게의 품사는? 뛰놀다. 동사. 그치? 뛰놀다라는 동사의 어간에 개라는 부사형 전성어미를 붙인 부사어. 그 다음에 경미는 제니보다 예쁘다. 나 요새 제니가 아니라 고윤정이잖아. 고윤정. 야, 제니가 그 사진에서 뻑큐한 거 봤어?
제니가 사진을 뽑혀해가지고 너네 연예인한테 관심 좀 가져. 알겠지? 너 연예인 되게 좋아한단 말이야. 왜냐면 나랑 비슷한 애들이잖아. 그래가지고 관심 완전 많거든. 자, 경미는 제니보다 예쁘다의 제니는 명사인데 여기서 보다는 부사격 조사야. 보다는 부사격 조사. 그래서 문장 성분은 부사어가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돈도 없이는 이거 블랭크는 나중에 또 해줄게. 나중에. 알겠죠? 자, 이렇게 입으로 대답해. 한유라. 체연만 꾸며주는 문장 성분이 뭐라고? 관용어. 한유라. 저기 승우야. 용언을 꾸며주는 문장 성분이 뭐라고? 부사어. 이해됐죠? 자, 마지막 다음 페이지. 독립어는 되게 쉬워. 독립어는 이렇게 컴마가 있다. 어머. 독립어. 형. 독립어. 신이시여. 독립어. 컴마가 찍혀 있으면 다 독립어라 되게 쉽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 문장 성분 찾으라 그럼 뭐부터 찾으라고? 서술어 찾고 주어 생략에 주의하면서 나머지 찾아주면 돼. 이해할 수 있겠지? 그 다음 대답해. 문장 성분은 누가 결정하는 거라고? 문장 성분 누가 결정해? 서술어가 결정하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지? 오케이. 자, 이제 넘겨서 23쪽 보겠습니다. 넘겨서 23쪽. 자, 이제 문장론. 먼저 문장의 종결. 뭐뭐했다 병서문, 뭐뭐했니 의문문, 뭐뭐해라 명령문, 뭐뭐하자 청유문, 뭐뭐했구나 감탄문. 너무 쉬워. 안 나와 이런 거. 수능에 안 나와. 넘겨. 문장의 종류. 이제부터 되게 중요해. 역대 수능 최다 출제가 이거야. 문장의 종류. 역대 수능 최다 출제 문장의, 그러니까 쌤 봐봐. 수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물론 다 나오는데 나왔을 때 오답률이 높은 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파생어 합성어 있지. 그거랑 이거야. 암기 문장 아는 문장 제일 많이 나와. 알겠지? 자,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한 다음에 잠깐 쉬었다 2차 시 수업하겠습니다. 먼저 자, 혼문장이란 뭐냐 써. 주어 서술어가 한 번만 있으면 혼문장. 따라해. 주어 서술어가 한 번만 있으면 뭐라고? 본문장. 그 다음에 주어 서술어가 2번 이상 나오면 견문장. 주어 서술어가 2번 이상 나오면 견문장. 그래서 혼문장은 주어 서술어가 한 번만 있다면, 견문장은 주어 서술어가 연결된 이런 건 이어진 견문장. 주어 서술어 안에 또 다른 주어 서술어가 들어가면 아는 문장 속에 견문장.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이해됐어? 이때 이어진 문장은 먼저 칠판 보고 필기하자. 비가 오고 바람이 분다. 대답해. 비가 오는 게 중요해? 바람이 부는 게 중요해? 둘 다 중요해. 둘 다. 그래서 바꿔도 되죠. 바람이 불고 비가 온다. 이렇게 앞뒤가 똑같이 중요한 걸 우리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라고 하고, 이때 고를 대등적 연결어미라고 하는 거야. 대등적 연결어미. 그 다음에 비가 와서 땅이 질다 그랬어. 비가 와서. 대답해. 비가 오지 않았다면 땅이 질지 않았겠지. 앞문장이 일어나서 뒷문장이 가능해. 이때 우리는 뒷문장이 앞문장에 종속됐다 그래서 이걸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하고, 이때 서를 종속적 연결어미라고 부르는 거야. 종속적 연결어미. 이해할 수 있겠지? 이해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서 먼저 여기 칠판 같이 봐. 선생님 설명 듣고 써. 나는 퀴즈 맞히면 내가 햄버거 쏠게. 수업 끝나고 햄버거. 맞춰봐. 임경미 선생님이 좋아하는 건 빵일까 떡일까? 땡, 빵이야. 자, 보겠습니다. 자, 나는 틀렸으니까 진짜 사주려고 그랬어. 내 말 믿지? Trust me. 나는 맛있는 빵을 먹고 잤다라는 문장이 있어. 나는 맛있는 빵을 먹고 잤다. 대답해. 이 문장에는 문장이 모두 몇 개가 들어있을까? 나는 맛있는 빵을 먹고 잤다. 모두 문장이 몇 개가 들어있을까? 이 문장에는 4개? 이 문장에는 문장이 3개가 들어있어. 맛있다, 먹었다, 잤다. 그래서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문장 성분 찾을 때 뭐부터 찾으라 그랬지? 서술어. 그래서 문장의 개수는 이 문장에 들어있는 서술어의 개수와 일치해.
그 다음에 서술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3개야. 뭐뭐뭐. 동사, 형용사, 서술격조사 이다. 이 3개는 모두 서술어가 될 수 있어. 그럼 서술어 찾고 이제 주어 찾아봐. 맛있다의 주어는 빵이 맛있다. 먹다의 주어는 나는 빵을 먹다. 잤다의 주어는 나는 자다. 그럼 이 문장에는 3개의 서술어가 들어있으니까 문장의 개수가 3개야.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임경미 제자들은 문장의 개수 찾는 문제 나오면 일단 서술어에 밑줄 치고 시작해. 밑줄을 쳐. 그래야 빠뜨리지 않아. 이해됐어? 자, 오른쪽에 필기. 자, 오른쪽에 필기. 문장의 개수는 서술어의 개수와 일치해. 서술어가 될 수 있는 품사에는 동사, 형용사, 그 다음 서술격조사 이다가 있어. 동사, 형용사, 서술격조사 이다. 그러므로 문장의 개수 찾으라 그러면 서술어에 밑줄 치고 시작해야 돼. 서술어에 밑줄. 그래야 실패하지 않아. 얘들아, 우리가 내신에서 1등급을 못 맞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학원 다니면 너네 장병원 선생님이 꼼꼼하잖아. 장병원 선생님 되게 꼼꼼해. 어떤 면은 굉장히 여성스러우셔. 나보다 더 여성스러우셔. 되게 섬세하신 분이야. 그래서 꼼꼼히 내신을 해주거든. 근데 결국 애들이 1등급 못 맞아가지고 오는 이유는 문제 풀 때 선지 분석에 실패하는 거야. 덤벙대다가. 꼼꼼하게 해야 돼. 꼼꼼하게. 그래서 문장의 개수 찾는 문제 나면 밑줄을 쳐. 손으로. 손가락은 뒀다 뭐해. 손가락 뒀다가 밥만 처먹지 말고. 그 다음에 숭어 너 지금 화이트데이인데 초콜릿 안 줬지? 출석부에 체크해놓고 괴롭힐 거야. 맨날 일주일마다 문자 보낼 거야. 초콜릿 언제 줄 거야? 초콜릿 언제 줄 거야? 자, 그래서 손가락으로 밑줄 치고 시작하는 거야. 안 그러면 손가락 다 부러뜨려 버릴 거야. 알았지? 자, 대답해. 한유라. 문장의 개수는 뭐의 개수? 서술어가 될 수 있는 품사 외워봐, 승우야. 동사, 형용사. 이다. 혜빈아. 문장의 개수 찾으라 그러면 어디에 밑줄, 뭐하고 시작하? 서술어에 뭐하고 시작하라고? 밑줄. 손가락은 처먹을 때만 쓰는 게 아니라 밑줄 칠 때 쓰는 거야, 이거사. 이해됐지? 오케이. 자, 그러면 25쪽 보겠습니다. 25쪽. 먼저 칠판 봐. 자, 우리가 겹문장을 만들 때는 문장을 나란히 이을 수도 있지만 이 문장 속에 이 문장을 넣을 수도 있어. 이때 바깥에 있는 문장은 아는 문장, 안에 있는 문장은 안긴 문장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이때 이 문장을 여기다 넣으면 그 사실이 밝혀졌다 속에 그가 범인이다를 넣으면 그가 범인임이 밝혀졌다가 돼버려. 이때 안에 넣은 다음에 여기다가 조사가 붙었다는 건 이 안긴 문장이 아는 문장에서 마치 명사처럼 쓰이고 있다는 뜻이거든. 우리는 얘를 뭐라 그래? 명사절로 안긴 문장. 얘가 명사절로 안긴 문장. 얘를 뭐라 그래?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됐어? 이해됐니? 그 다음 아이고 지우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나는 좋아한다 속에 나는 테니스를 친다를 넣어보는 거야. 승호야 졸지 말고. 이때 이 안긴 문장이 나는 테니스 치기를 좋아한다로 지금 안겼는데 이때 이 안긴 문장 뒤에 르이 붙었다는 건 아는 문장이 마치 이 안긴 문장에서 명사처럼 쓰이고 있다는 뜻이거든. 얘를 뭐라 그래? 명사절로 안긴 문장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지? 근데 중요한 거 이 명사절은 밑에 써 아는 문장에서 명사처럼 쓰이고 있거든. 이 명사절은 아는 문장에서 명사처럼 쓰이고 있는데 칠판 봐. 자, 조금 이따 필기해. 얘들아, 사과의 품사는 사과가 맛있다. 문장 성분 주어. 사과의 품사는 명사. 사과를 먹는다. 문장 성분 목적어. 사과의 품사는 명사. 이것은 사과가 아니다. 아니다 앞에 있어. 문장 성분 보어. 사과의 품사는 명사. 이것은 사과이다. 문장 성분 이다 붙였으니까 문장 성분 서술어. 사과의 품사는 명사. 사과의 껍질. 그래서 관형격 조사가 붙었어. 문장 성분 관형어. 사과의 품사는 명사. 사과에서 벌레가 나왔다. 문장 성분 부사어. 즉
명사는 모든 문장 성분이 다 되거든. 근데 명사절은 명사처럼 쓰이기 때문에 모든 문장 성분으로 실현될 수 있단 말이야. 모든 문장 성분으로 실현될 수 있거든. 모든 문장 성분으로. 이해됐어? 모든 문장 성분으로. 그래서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얘가 명사절이라는 걸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명사절로 안긴 다음에 이 아는 문장에서 어떤 문장 성분으로 실현됐는지까지 나와. 그러니까 명사절만 알면 안 돼. 문제 못 풀어. 그럼 해봐, 혜빈아. 지금 얘는 명사절인데 명사절로 안기면서 이 아는 문장에서 문장 성분이 뭐니? 일단 문장 성분 찾으라 그러면 뭐부터 찾아? 그럼 아는 문장의 서술어는 밝혀졌다지. 밝혀졌다의 주어가 뭐야? 그렇지. 그럼 얘는 뭐니? 명사절 주어로 쓰인 거야. 이해됐니? 승호해봐. 나는 테니스 치기를 좋아한다. 이 문장의 서술어는 좋아한다지. 주어는 나는 테니스 치기를은. 그럼 얘는 뭐니? 명사절 목적으로 안겨있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명사절이 문제로 제일 많이 나와. 왜냐하면 명사절이라는 것만 알면 안 되고 명사절로 안긴 다음에 어떤 문장 성분으로 실현되는지를 많이 물어봐. 그게 명사절이 역대 중에 제일 많이 나왔어. 이해됐니? 입으로 대답해. 자, 대답해. 명사절은 뭐랑 똑같다? 명사랑 똑같다. 모든 문장 성분으로 실현될 수 있다. 그래서 시험에 명사절이라는 것만 알면 안 되고 명사절 문장 성분 못까지. 이해됐지? 혜빈 하품 그만해. 자, 사탕 줄게. 어우. 따뜻해서 졸린 거냐? 따뜻해서? 나 추워서 따뜻하게 했어. 안 졸려? 자, 자, 한율. 잠 깨주시고요. 승우야, 내가 무서운 거 보여줄게, 오랜만에. 승우야, 잠 깨. 자, 여기 봐봐. 한율, 너도 지금 울고 있지? 한율, 헐. 자, 그 다음 여기 봐봐. 그 다음, 이번에는 우리는 소식을 들었다 속에 미니가 결혼한다를 넣어볼 거야. 넣었더니 어떻게 들어갔느냐. 미니가 결혼한다는 소식. 그래서 얘는 아는 문장 속에서 다른 문장 성분을 꾸며주고 있어. 근데 그 꾸밈을 받는 문장 성분이 명사거든. 우린 얘를 뭐라 그래? 관형사절로 안긴 문장이라고 해. 관형사절로 안긴 문장. 그 다음에 고양이가 쥐를 잡다가 우리는 고양이를 보았다 속으로 이제 들어가면 쥐 잡은 고양이를 보았다 그래서 이 아는 문장이, 아니 안긴 문장이 아는 문장에 체언을 꾸며주지 관형사절로 안긴 거야. 밑에 써. 근데 관형사절은 항상 문장 성분이 관형어만 되거든. 그래서 얘는 문장 성분 물어보는 문제가 안 나와. 얘는 항상 관형어만 돼. 그러니까 얘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명사절은 모든 문장 성분으로 될 수 있는데 얘는 관형어만 되기 때문에 문장 성분을 물어보는 문제 나오지 않아. 대신에 뭐가 나오냐? 여기 봐봐. 자, 봐봐. 이 문장이 안기면서 생략된 문장 성분은 없거든? 근데 이 문장은 안기면서 한유리 해봐. 이 문장이 안기면서 어떤 문장 성분이 생략됐어? 그러니까 고양이 문장 성분이 뭐야? 주어. 그래서 관형사절은 안기면서 생략된 문장 성분. 안기면서 생략된 문장 성분. 어떤 문장 성분이 생략됐는지를 많이 물어봐. 이해됐어? 그러니까 명사절에서 물어보는 거랑 관형사절에서 물어보는 게 달라. 봐봐. 그것이 옷이다 속에 내가 옷을 입다를 넣어볼 건데 이때 안기면서 혜빈이 해봐. 어떤 문장 성분이 생략됐니? 아니지. 이게 지금 안긴 거잖아. 안기면서 어떤 성분이 생략됐어? 얘는 그대로 있지. 얘도 그대로 있고 뭐가 생략된 거야?
이거 목적어. 그러니까 문장이 안기면서 어떤 문장 성분이 생략된지를 많이 물어봐. 이해됐어? 근데 문제는 시험에는 지금 이거는 해설할 있겠지. 시험에는 얘만 줘. 이렇게 얘. 그리고 안긴 문장에 생략된 문장 성분이 뭐냐 그랬으니까 이걸 여러분이 원형으로 보고 난 다음에 생략된 문장 성분을 찾을 수 있어야 돼. 이해됐어? 이해됐니? 오케이. 그 다음 여기 봐봐. 우리는 여행을 떠났다 속에 돈이 없다를 넣어보면 우리는 돈 없이 여행을 떠났다인데 이때 돈 없이가 여행을 꾸며주는 게 아니라 떠났다를 꾸며주니까 얘는 아는 문장 속에서 써. 부사처럼 쓰여. 우리는 얘를 뭐라 그래? 부사절로 안긴 문장이라고 하는 거야. 부사절로 안긴 문장. 이해됐어? 그리고 써. 부사절로 안긴 문장은 항상 부사어로만 쓰여. 부사어. 그래서 얘도 문장 성분 물어보는 문제는 나오지 않아. 이해됐니? 이해됐어? 잠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어딜 보냐면 아까 빠뜨렸던 거 21쪽으로 가봐. 21쪽으로 가봐. 21쪽 이거 21쪽 10번 칠판 봐. 얘들아 봐봐. 이 10번은 이것은 장난감이다라는 문장 속에 아이들이 장난감을 좋아한다는 문장이 안겨 있어. 근데 이 안긴 문장이 지금 장난감, 체온을 꾸며주기 때문에 써. 얘는 관형사절이거든. 관형사절. 이게 관형사절이야. 근데 지금 이 관형사절은 항상 문장에서 관형어로만 쓰여. 항상 체온을 꾸며줘. 그래서 여기 봤지? 관형어가 될 수 있는 거에 관형사절도 관형어가 될 수 있어. 또 16번 봐봐. 16번. 우리는 여행을 떠났다 속에 돈이 없다가 안겼는데 돈 없다가 떠났다를 꾸며주죠. 이때 우리 돈도 없이를 뭐라 그래? 부사절로 안긴 문장이라고 하는데 부사절은 항상 부사어로만 사용돼. 부사절은 항상 부사어로만 사용돼. 이해됐어? 오케이. 자, 다시 돌아와. 25쪽으로 와. 25쪽. 이해됐니? 이해됐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문장을 보겠습니다. 그 집은 낡았다와 지붕이 낡았다. 이 두 개를 여기 봐. 지붕이 낡았다를 그 집이 낡았다 속에 넣을 건데 낡았다가 공유되니까 낡았다를 한 번만 썼어. 이때 우리는 그 집은 낡았다 속에 지붕이 낡았다가 서술절로 안겼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서술절은 아무 때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때 이 S1이 S2를 포함하고 있을 때만 서술절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집은 지붕도 낡았고 마당도 낡았고 거실도 낡았거든. 그러니까 지붕이 그 집의 일부분일 때만 서술절로 안길 수 있는 거야. 봐봐. 이 집은 넓어. 마당이 넓어. 마당은 그 집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서술절로 안길 수 있는 거야. 이 곡은 없고 매력이 없는데 이 곡은 매력도 없고 흥미도 없고 재미도 없거든. 매력이 그 곡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서술절로 안길 수 있는 거야. 그녀는 얼굴도 예쁘고 마음도 예쁘고 손도 예쁜데 얼굴이 그녀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서술절로 안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찾을 때 얘들아 봐봐. 이 문장에 내가 항상 문장 성분 찾으라 그럴 때 서술어 먼저 찾으라 그랬지. 이 문장의 서술어는 이 전체가 서술어야. 그리고 이 문장은 얘가 주어야. 그 다음에 이 문장의 서술어는 얘고 얘가 주어가 되는 거야. 얘를 우리 뭐라 그랬어? 서술절로 안긴 문장이라고 해. 서술절로 안긴 문장. 이해됐니? 그 다음에 아까 뭐라 그랬니? 승우가 해봐. 승우야. 선생님이 아까 문장의 개수 찾으라 그럼 뭐 먼저 찾으라 그랬어? 서술어. 서술어가 될 수 있는 품사 세 개.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 2다. 근데 여기 칠판 같이 봐. 한율이 해봐. 한율아, 나는 의사가 되다엔 서술어가 몇 개니? 의사가 되다에 서술어가 2개야? 한 개. 경민은 얼굴이 예쁘다 해도 서술어 몇 개야? 그러면 얼핏 보면 1번, 2번 모두 서술어가 1개니까 혼문장처럼 보이지? 근데 1번은 나는 의사가 되다 그래서 서술어도 1개, 주어도 1개인데 2번은 경민은 얼굴이 예쁘다, 경민은 예쁘다, 얼굴이 예쁘다 그래서 2번은 주어가 2개야.
그럼 얘는 혼문장이고 얘는 서술절을 안고 있는 견문장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주의하고 써놔. 주의하고 써놔. 옆에 써. 서술어가 한 개일 때, 서술어가 한 개일 때는 혼문장일 수도 있고 서술절을 아는 문장일 수도 있어. 서술절을 아는 문장일 수도 있으니까 주의해야 돼. 서술어가 한 개일 때. 이해됐어? 서술어가 한 개일 때는 혼문장일 수도 있고 서술절을 아는 문장일 수도 있으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 얘들아, 여기가 역대 수능 오답률 1위야. 그 합성합 파생어답이 여기가 제일 많이 나와, 문제로. 알았지? 내가 찍어주는 거 있지만 명사절에서 많이 나오는 건 명사절 문장 성분, 관형사절에서 많이 나오는 건 생략된 문장 성분, 서술절은 혼문장이랑 비교대조하는 거. 그 다음 마지막 얘는 되게 쉬워. 인용절 써봐. 인용절. 인용절. 그래서 얘를 이렇게 넣을 때 따옴표가 있으면 직접 인용으로, 직접 인용 뒤에는 라고가 붙어. 따옴표가 없을 때는 간접 인용으로, 간접 인용은 고만 붙어. 얘는 외워야 돼. 얘는 맞춤법이야. 외워봐, 한유라. 따옴표 있을 땐 뭐가 붙는다고? 따옴표 없을 땐 뭐가 붙는다고? 고. 이해할 수 있겠지? 얘는 외워야 돼. 이해됐니? 이해됐어? 자, 오케이. 자, 마무리할게. 자, 1교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서술어의 죄송합니다. 문장의 개수는 뭐의 개수? 서술어가 될 수 있는 품사 3개.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 2다. 이해할 수 있겠지? 문장 성분 찾으라면 뭐부터 찾아? 서술어 먼저 찾고, 명사절은 모든 문장 성분으로 실현될 수 있으며 관형사절은 안기면서 생략된 문장 성분에 주의하고, 서술어가 하나일 때는 뭐를 의심해? 서술절을 아는 문장이 아닌지 의심하면 돼. 이해할 수 있겠지? 오케이. 1교시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문특 3차시 1교시 마무리하겠습니다.